첫 번째 세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페이지 설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저희 뭐 커뮤니티 지금 계신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지만은 페이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여기서부터 되게 좀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만들 때 이 페이지를 도대체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실제 기획 쪽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 물론 저도 경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마 뭐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비개발자분들이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초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페이지를 설계할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개발에서 하는 부분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제로 이 프로덕트를 만들 때 페이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제 보통 IA라고 하죠. 이거를 음 이 IA가 잠깐만요. 제가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인포메이션 네, 아키 맞다. 예. 네. 정보 구조도라고 하죠. 예. 갑자기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서 영어도 어. 못하는데 한국말도 못하네요. 네. 그래서 보통 IA라고 하는 이 정보 구조도를 IA 정보 구조도, 네, 이거를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좀 찾아봤는데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사실 좀 빡빡하긴 해요. 우리 보면은 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또 뭐 이렇게 생겼는데, PPT로 만들거나 이런 엑셀로 그쵸. 만들거나 보통 엑셀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보면은 우리 화면이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그 페이지부터 구분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분류 다음에 뎁스가 있죠. 보통 한 제가 알기로 한 7 뎁스까지 7 번째 뎁스까지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이 첫 번째 뎁스에는 당연히 페이지가 될 것이고, 나머지 뎁스부터는 이 페이지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지 그런 거를 쪼개서 하나씩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는 뭐 보면은 비즈니스, 여기 한번 볼게요. 비즈니스라는 페이지에 인포라는 기능이 뭐 영역과 기능이 있죠. 그리고 BI랑 어바웃 어스가 있는데 이런 걸 클릭했을 때 어디로 넘어가는지 이런, 네, 이런 구조를 하나씩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 회사마다 다 다르고 개발하시는 기획하시는 그런 분들마다 다 이 양식이 쪼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정해진 양식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자기가 넣어야 되는 기능과 페이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뭐 정보들 있죠. 어떤 워크플로우가 들어가야 된다거나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도표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보 구조도는 버블을 쓸 때는 사실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보 구조도를 이렇게 빡세게 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버블은 보면은 물론 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본인이 직접 보통 1인 개발이나 소규모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정도까지는 저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메뉴 구조도라고 하는데, 구조도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일종의 사이트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트 맵인데 우리 어떤 뭐 공공기관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사이트 맵 페이지가 따로 있죠. 거기를 들어가 보면은 이 사이트가 어떻게 이렇게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게 쭉 나오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쭉 펼쳐 놓으셔도 됩니다. 이거를 또 이미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음 대충 뭐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정해진 양식은 없고 회사마다 다 다르고 그렇지만은 본인이 알아보게끔만 정리를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사실 이 세 번째 방법을 좀 많이 추천을 해 드리는데 많은 분들한테 이 세 번째는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고 많이 이용하실 건데 플로우 차트입니다.
플로우 차트. 요거는 한마디로 마인드맵인 것 같아요. 네. 마인드맵으로 우리 페이지 홈에서 만약에 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약간 메뉴 구조도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인드맵으로 펼쳐 놓은 다음에 화살표로 이 관계성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미지로 좀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홈페이지와 관련된 예, 플로우 차트는 아니고 제가 잘못 봤는데 네, 대략 뭐 보시면 아시겠죠. 사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버블에서 하실 때는 저는 보통 플로우 차트를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홈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페이지로 이동을 시킬 건지 한 번씩 쪼개면서 이 흐름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또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학습은 잠깐이고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려보는 훈련. 그리고 한 번에 완성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려본 다음에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이 흐름이 이 플로우 차트로 그렸을 때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해보니까 이게 영 안 맞네 라는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수정하면서 다듬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절대 아니다. 다듬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다른 분들 프로젝트 진행해 보신 분 있으면 요런 플로우 말고 뭔가 이런 식으로 했더니 린하고 뭔가 나올 거 더 나온다. 결과물. 뭐 이런 경험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궁금해지는 게 음,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기획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실제 개발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IA라는 말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렇잖아요. 네. 사실, 희철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이가 엄청 뭔가 빡세게 작업할 때, 네, 뭔가 개발 에이전시에서 모든 절차를 지킬 때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리나게 개발할 때는 지금 밑에 희철님이 예시로 들어주신 뭐 메뉴 구조도, 사이트 맵이나 이제 플로우 차트로 한번 로직 점검 싹 한 다음에 바로 지금 상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뭐 디자이너한테 맡기기 전에는 샤프로 그려준다든지 저도 네, 아이패드에 그냥 그려서 전달할 때도 많거든요. 디자이너 끼고 할 때는. 혁재님은 IA는 기획 단계에서 해보셨대요. 오, 데이터베이스 기획할 때 맞아요. 음, 플로우 차트 많이 써. 맞아. 맞습니다. 이렇게 로직 맞아요. 네. 설계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말한 플로우 차트는 이런 페이지의 유저 플로우를 네네, 맞아요. 이야기하죠. 맞아요. 음, 네. 그래서 저도 미로를 용주님, 네. 어, 네. 용어가 조금씩 미로. 다른 것 같은데 네. 아, 그쵸. 예, 맞습니다. 예, 정석이 나중에는 그쵸. 결국 다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사실 좀 큰 프로젝트에서는 IA가 어떻게 보면 필수죠. 네. 음, 이거는 아마 뭐 용주님처럼 실제로 이제 이런 외주 에이전시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제가 캡처했는데 요거는 제가 부끄럽지만은 예전에 제 서비스 만들 때 처음에 짜봤던 플로우 차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좀 쪼개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구분해서 여기서 뭐 비밀번호 찾거나 혹은 로그인하면은 메인으로 넘어가거나 여기에서 카테고리 선택하면은 그리고 그 안에 콘텐츠 메뉴들이 있고 그걸 클릭했을 때 뭐 결제하는 쪽으로 넘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쭉 그냥 한번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다듬어 나가는 네. IA 쪽 하면 저는 이제 생각나는 게, 옛날 생각이 나는 게, 처음에 예. 이제 앱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뭐 문서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뭐 구글링 하면은 금방 얻을 수는 있는데,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이 서비스에 어떤 페이지들이 있어야 하나? 그러니까 일단 음,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 뭐 메인 페이지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네. 뭐 마이 페이지. 그러니까 먼저 떠오르는 막 로그인 이런 거 생각하는데 어떤 구성들이 있어야 되는지 감조차 잘 안 왔던 기억이 오고, 그리고 또 페이지 안에서도 여기서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전혀 감 안 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처음에 어떻게들 하셨어요? 나머지 두 분들은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결국에는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 소장님? 얘기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 저는 실제로 네, 요거는 이철님이 IA 분석을 보여주셔서 저는 이 엑셀이 뭔가 딱딱하고 뭔가 좀 되기가 싫게 원래 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속 쳐다봐야 되는데 되기가 싫은 거예요. 맞아요. 저는 노션으로 이렇게 관리해서 이거 되게 간단한 오,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제작해드렸던 데서 소통할 때 지금 헤더는 이런 기능이 있고 뭐 메인에 이런 기능이 있고 이제 검토하면서 이렇게 기획상 빵꾸가 나 있거나 이런 거는 뭐 보류 아니면 검토해주세요 이런 좀 소통의 장으로 많이 쓰고 있었고 실제로 주영님이랑 이제 희철님이 말씀해주신 거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실제 그 상영님처럼 날것의 제 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부끄럽지만 캡처를 해놨는데 얼마 전에 광고 대행사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그분이 뭐 그런 네이버 관련 뭐 업체? 네, 그런 마케팅 업체가 있었는데 일단 제가 기획을 여러분 이렇게 밑에다가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아이패드에 끄적끄적 끄적끄적 음, 이렇게 해서 이건 사실 벤치마킹하는 다른 브랜드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일단 저는 크롬 탭이 막 빼곡하게 거의 막 20장을 짜자자자자 다 적어놓고 거기서 제가 고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진짜 좋다 하는 부분을 싹 이제 모아서 그거를 매끄러운 순서로 정렬을 쭉 하면은 저희는 디자이너분이 계셔서 이거를 이제 디자이너분한테 넘겨드리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음, 이런 식으로 좀 다행히 디자이너분의 손을 거치면 제 이런 좀 장난스러운 기획이 어, 이렇게 네. 확실히 전문가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음, 이런 걸 항상 느끼는데 음, 이렇게 저는 직전에는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은 혼자 개발하시거나 굳이 디자이너 안 끼고 하시는 경우는 이 왼쪽까지만 만들어 놓고 뭐 템플릿에서 좀 원하는 부분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것도 뭐 벤치마킹 하는 데서 대충 본 따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날 것이라 부끄럽긴 한데 맞아요. 소장님 네. 혹시 그런 레퍼런스를 참고하기 위해서 좋은 뭐 방법이 있나요? 일단 저희는 네. 고객사한테 어떤 데가 제일 경쟁업체 중에 잘하고 있는 것 같냐, 아니면은 어디를 좀 따라하고 싶냐, 뭔가 차용하고 싶냐를 물어보고 그런 비슷한 계열의 사이트를 좀 구글링하는 시간을 좀 오래 갖는 것 같아요. 기획할 때. 핀터레스트 같은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핀터레스트는 보통 그 디자이너한테 맡길 때 무드보드라고 하거든요. 무드보드라고 막 차가운 버전, 따뜻한 버전, 모던한 버전 이런 식으로 핀터레스트에서 음, 원하는 느낌을 한 두세 개 뽑아서 같이 디자이너한테 전달해주면 그 무드를 어떻게 찰떡같이 이해하고 잘 만들어 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네, 핀터레스트도 애용하고 있긴 해요. 좋습니다. 아, 용주님이 저희 디자이너분의 연락처가 제일 빠르다고. 네. 음. 되게 린한 접근을 한다면 저는 막 네. IA 짜고 네네. 매니저 짜고 플로우 차트 짜는 방법도 있지만 바로 그냥 음, 뭐 음, 프로젝트 규모가 크지 않다면 와이어프레임 먼저 그려보는 것도 전체 내가 어떤 화면 구성으로 어떤 플로우 가겠구나라고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음, 작은 맞아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와이어프레임 먼저 좀 그려보는
형태인데요. 그리고 음. 주영님 같은 네. 경우는 제가 알기로 챗 네. GPT도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보여주세요. 저희한테. GPT, 근데 뭐, 보여드릴까요? 네. 네. 뭐, 근데 자연스럽게. 보여드릴 만한 게 딱히 또 조금 기도해서, 잠시만요. 그럼, 쉐어.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처음에 보입니다. 저는 조금 이제 애먹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챗GPT로 가능하다 이런 접근으로 볼 때 일단은 기능 명세를 좀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기능 명세를 그냥 심플하게 물어보면 돼요. 자연어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디어 뭐 저는 당근마켓 예시로 많이 하니까 주변 사람들과 주변 주민들과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앱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뭐 기능 명세서를 작성해줘 라고 그냥 이게 답니다. 오, 벌써 그러면 기대돼요. 네, 뭐라고 하겠죠. 뭐 앱 이름부터 뭐 목표부터 해주는데 여기에서 항상 매번 좀 달라요. 이렇게 뭐 숫자와 분리 포인트로 어떤 기능 음. 명세를 해줄 때도 있고, 음, 네, 있고 일단 끝까지 제너레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 지역 기반 서비스, 뭐 거래 지역을 설정하고 어떻게 한다, 지도 기능 한다, 커뮤니티 기능이 또 있다. 의외로 되게 챗GPT에서 이런저런 주변 아이디어들도 같이 좀 묶어서 주기 때문에 좀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빠른 생각 정리가 좀 되는 게 있고, 이 그러네요. 중에서 내가 중요한 기능이 뭐다 이런 것도 되게 딱 음. 빠르게 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IA 문서를 표 형태로 작성해 줄래? 아, 하고 맞아요. 꼼꼼하게 표 좀 물어보는 게 형태로. 포인트입니다. 네. 진짜. 표 형태로 너무 잘해줬어요. 네, 그럼 또 이렇게 표 형태로 기능과 설명을 정확하게 기능 명세를 해줍니다. 물론 야, 이게 음. 이거로 막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네, 음. 생각 정리를 하는데 해주고. 근데 무엇보다 결국에는 우리가 특히 이제 버블러로서 당장 뭐 어떤 페이지 구성하고 어떤 UI 구성하고 해야 되니까 각각 페이지 기획을 상세 이렇게 저는 갖고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해줄래? 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 조금 더 상세하게 물어본다면 각각 기능들과 뭐 각각 페이지별 기능들을 명세해 줄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는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되고 홈페이지에는 어떤 섹션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생각 정리가 확 되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바로 그냥 와이어프레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생각이 더 빠르다면 그냥 바로 버블에서 빌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설계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최근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챗 GPT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한 번씩 맞춰볼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결국에는 정도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해보고 네, 경험을 쌓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버블은 이제 실개발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 페이지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한번 직접 그려보고 또 이걸 그대로 버블에 옮겨가지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만드신 이 서비스 속의 이 그림을 버블로 직접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것도 연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페이지 설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거는 얘기를 해보자면은 한 2박 3일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적인 하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네. 네, 두 번째 주제인 일반 페이지 이동으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페이지 이동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정의를 내렸을 때 우리 이제 이따가 얘기할 동적 페이지와 다르게 그냥 어딘가 뭐 메뉴를 클릭했을 때 그 해당 메뉴 페이지로 이동한다든가 뭐 그런 일반적인 페이지 이동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워크플로우. 워크플로우의 고투 페이지 액션을 이용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시각 요소 중에 링크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요소를 이용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소장님 이거 두 가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오, 네. 네. 제가 한번 다들 도와주세요. 네, 네. 지명될지 몰라서 멍 네, 아, 때리고 그래요? 네. 있는데 우리 네, 리허설 할 때 링크 요소에 대해서 얘기 잘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네. 꺼낸 주제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 이동이 크게 버블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는 워크플로우에서 뭐 해당 버튼 클릭했을 때, 뭐 어디 뭐 텍스트 클릭했을 때 go to page라는 액션. 오, 좋아요. 다들 에디터 열심히 만들어 드릴게요, 도와주셔서. 옆에다가. 네, 그래서 너무 든든합니다. 그래서 go to page 액션을 넣는 게 있고, 하나는 그냥 링크 요소를 넣어서 저 에디터 옆에 보시면 네, 지금 희철님이 막 아, 가져와 네. 주신 요 링크, 이 부분 링크 요소가 있는데, 요게 두 개가 다른 점이 사실 엄청 미세한데, 고우투 페이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동하는 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뭐를 눌렀을 때 그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다. 이거는 이제 똑같이 보이는데, 이거를 뭐 컴퓨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첫 번째 워크플로우 고우투 페이지는 그냥 어떤 HTML이 이제 그냥 화면에 보이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뭐 클릭을 했을 때 넘어가는 기능을 넣는 느낌인데, 링크는 여러분들 중에서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링크라는 성질을 가진 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컴퓨터가 인식할 때는 링크 요소는 누르면 어디로 가는 거라는 한 물체고, 저 앞에 있는 go to page 워크플로우는 그냥 뭐 그룹이건 텍스트건 버튼이건 누르면은 기능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다. 요건데, 여기까지가 또 간단한 차이점일 수 있고, 되게 제가 느꼈을 때 UX적인 관점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혹시 돌아다니다가 구글링을 하다가 그 마음에 드는 게시글을 발견했을 때 그거를 누르면 꼭 뒤로 가기 페이지를 눌러서 되돌아오기 힘드니까 새 탭에서 열기 많이 해보셨나요? 그래서 네, 이 많이 새 탭, 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주상님. 그래서 그 우클릭해서 새 탭에서 열기가 가능한 거는 이 두 번째 링크 요소만 가능해요. 네, 커맨드 클릭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워크플로우로 go to page를 해놨다 하면 이거는 우클릭해서 그 새 탭에서 열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링크의 기능을 안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우클릭했을 때 그런 어떻게 부가적인 편의 기능을 제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희철님이 민망해하실 수도 있는데 모두의 노코드를 들어가 보시고 그 로고에서 네, 로고는 지금 이미지 눌렀을 때 go to page거든요. 그래서 모두의 노코드를 우클릭을 하면은 네, 저 로고요? 그죠? 네, 그게 우클릭하면은 이거는 이미지에다가 go to page를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새 탭으로 열기 이런 그런 뭐 부가적인 메뉴가 안 뜨죠. 근데 저희가 빌더였나요? 아니면 그거였나요? 그 링크 요소로 되어 네, 있는 건 네, 메뉴죠. 예. 그렇죠. 여기는 링크로 되어 있어서 우클릭을 하면 새 탭에서 링크 열기, 새 창에서 열기 이런 게 네, 미세하게 다르죠. 소소한 차이가 있죠. 맞아요. 근데 이제 버블에서는 이 링크, 페이지 이동은 최대한 링크 요소를 쓰는 게 좋다라고 했던 게, 워크플로우 고투 페이지는 어쨌든 하나의 이벤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금 제도로 지금 워크로드 개수로 하고, 근데 약간의 정말 동물 사소한, 아프니까. 네, 사소한 그 가격 절약, 그리고 뭐 사용자들한테 편리하기도 하니까, 최대한 저희도 링크 요소 쓸 수 있는 거는 링크 요소 쓰기로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이점 혹시 알고 계셨던 분들 있나 좀 궁금해요. 저희도 좀 변태같이 파보면서 알아낸 거라서. 크루드 절약은 저 지금 아주 신박한 접근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링크, 제 생각에는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링크와 음,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버블 빌더로서의 차이는 이거 같아요. 링크는 텍스트 요소랑 거의 비슷하다. 그 그쵸. 성격상, 아, 엘리멘트 성격상. 그렇구나. 근데 맞아요. 이제 워크플로우로 풀어내는 건 어떤 엘리먼트든 이제 뭐 그룹이든 이미지든 클릭 영역으로서 지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좀 음, 저는 편해가지고 전 사실 링크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좀 어, 특정 아, 환경에 대해서. 저도 그래서 사실 이 워크로드가 절약된다는 거를 알고 있긴 했는데, 그거를 알았을 때는 이미 이 모드의 노코드를 다 만든 뒤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백을 하자면은 여기에서 이것도 사실 다 지금 그냥 워크플로우로 되어 있는데, 음, 만들고 나서 이거 링크로 바꿔야지 하다가 도저히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은 사실 저는 이게 더 부끄러워요. 몰랐던 것보다 네. 아는데 아는데 못 게을러서 고친 거. 못했다. 네, 그게 좀 더 부끄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고투 페이지가 생각보다 이제 동접자나 이제 유저가 많아지면 이 액션이 되게 많이 쌓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정리를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그러면은 홍결님이 네, 네, 예, 질문해 주신 거 저희가 네네네. 대답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질문을 남겨주셨군요. 네. 같아요. 첫 번째는 같은 페이지의 특정 부분으로 가는 기능은 이거는 스크롤 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워크플로우의 액션 중에 스크롤 툴이라는 액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그거를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 그, 네, 스크롤 툴 액션으로 우리 세팅에서 보면은 요소에다가 아이디값 부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아, 죄송해요. 그냥 그렇지 엘리멘트 않아도 이름을 정하는 거죠. 요소를 그냥 선택하면 되네요. 네. 아니 캡처가 진짜 빠른데요. 감사합니다. 와우,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다른 페이지의 특정 부분으로 가는 기능은 어떻게 하나요? 요게 이제 아, 아이디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아, 네. 요거는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고투 페이지에 여기 보시면은 샌드모 파라미터 여기 있고, 여기서 파라미터 값을 활용해서 이제 어느 스크롤 위치로 이동시킬 거냐, 그렇게 워크플로우를 설정하면은 되긴 합니다. 음, 음. 그리고 파라미터 들고 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음. 번째는 알림에서 내 글에 댓글 알림을 눌렀을 때 해당 페이지로 이동 후 해당 댓글로 이동하는 기능도 구현 가능한가요? 그쵸. 약간 복잡하긴 한데 사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것도 파라미터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음, 그리고 제가 그것도 사실 아직 테스팅을 안 해봐서 자신 있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요, 네. 그, 스크롤 액션에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액션에서 엘리먼트에서 리피팅 그룹 밑에 있는 리피팅 그룹 안에 있는 거에서 특정 요소로 스크롤하는 액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댓글들이 리피팅 그룹으로 그 페이지에 있으면 그 페이지로 이동할 때 해당 댓글 데이터를 같이 넘겨주면 리피팅 그룹에서도 그 댓글로 스크롤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써봐야지 하면서 제 거에서 시철님과 비슷하게 게으르다는 이유로 테스트를 안 해봐가지고 이거는 한번 먼저 써보시고 모두의 코드에 남겨주셔도 전 너무 감사해요. 음, 약간 뭔가 말로만 설명드려서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쵸? 결국에는 지연님이 캡처해 주셨을 거라 믿어요. 우리 이 액션에 있는 기능으로 이론상으로는 구현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기능은 한번 해보시고 막히시면은 저희 무고대 노코드에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뭐 잘 아는 분들이, 고수님들이 댓글을 달아드리니까요. 네. 자, 그리고 링크 요소는 같은 도메인 내에서만 사용하나요? 외부 사이트로 링크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자기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른 네이버 어떤 특정 지식인
뭐 그런 페이지라든가 이런 URL을 그냥 입력해서 아예 외부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하도메인으로 링크는 모바일 OS에서는 스미싱 때문에 막히는 걸로 알아서 요거는 글쎄요. 글쎄요. 네, 정책이 약간 그냥 단순 음, 링크는 네, 전혀 괜찮을 거라고 막힐 생각이 네. 되는데 이건 혹시 어떤 OS인지 말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저도 이거 굳이 약간 신뢰성 없는 뭐 그런 링크 뭐 혹시 SSL 보안이 안 되어 있는 HTTP로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는 것 HTTP와 같아요. HTTPS 간에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링크 자체 글쎄 해봐야 알겠네요, 그거는. 예, 네. 이거는 저희도 어떤 OS인지도 사실 지금 잘 모르겠어가지고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음. 상영님 같은 경우는 한글 주소일 때 알리약에 어머. 그럴 수 있죠. 아, 네. 알약이라 그렇군요. 네. 네. 어플로 개발할 때 특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그쵸. 안드로이드. 네. 많이. 음, 네. 자, 그리고 음.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주영님이 캡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어요. 네. 소정님이 하셨군요. 네. 소정님 1점입니다. 네. 여기 스크롤 투 엔트리라는 이 액션으로 하시면은 됩니다. 리피팅 그룹의 네. 특정 그걸로 리피팅 그룹 자체를 스크롤 해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 음. 엔트리 인덱스 넘버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아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네. 게 네. 그 데이터 타입으로 넘겨야 된다고 맞아요. 네. 데이터 해가지고 타입으로? 그게 좀 어려워. 아, 페이지 이동할 때는 음, 파라미터로 텍스트를 넘겨주지 네. 데이터 타입을 넘겨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음. 더 깔끔하긴 하겠네요. 그냥 깔끔은 데이터 해요. 음. 네. 넘겨버리면. 네. 음.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갈 길이 멀어서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자, 세 번째 주제는 바로 동적 페이지 이동입니다. 음. 자, 동적 페이지라고 한다면은 우리 앞에서 일반 페이지 이동은 그냥 뭐 워크플로우로 그냥 이런 저런 페이지를 이동하는 건데 우리 동적 페이지는 동적 데이터 그러니까 이동되는 페이지에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반드시 특정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는 그런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적 페이지를 이동해서 우리 보통 콘텐츠 게시물 같은 거를 많이 만들죠. 상품 페이지나 이런 동적 페이지 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것도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이 두 가지 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워크플로우와 이 링크 요소로 하는 것 같은데 보통은 워크플로우로 많이 하죠. 네. 자, 보시면은 네, 됐습니다. 이 부분 말씀하는 거죠? 데이터 투 맞습니다. 샌드 네, 부분에서. 네. 음, 그래서 우리 말씀드린 대로 고투 페이지로 데스티네이션 도착 페이지에 반드시 이 페이지 세팅에서 특정 데이터 타입,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지정해 놓은 데이터 테이블 있죠. 그중에 한 테이블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페이지와 다르게 그 동적 페이지를 선택을 하셨다고 한다면 데이터 투 샌더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반드시 데이터를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네. 네. 참고로 이거 최근에 패치된 건데 다이내믹 페이지 이름을 갖다 넣을 수 있어요. 어,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이내믹 페이지를 선택하면 여기 네. 데스티네이션 원래 그냥 이렇게 스태틱한 드롭다운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 투 샌드 여기처럼 클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 다이내믹 익스프레션으로 페이지명을 갖다가 넣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잘 활용하느냐는 예. 여태까지는 잘 활용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좀 쓸모가 있을까요? 네. 다이나 네. 이거하고 비슷하게 그냥 눈에 띄어서 그런데 여기 데이터 투 샌드 있잖아요. 네. 아까 희철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당 페이지에 예를 들어 뭐 example edit 페이지에 뭔가가 그 데이터 타입이 걸려 있다면 여기 빨갛게 뜨잖아요. 예. 근데 아무것도 안 걸렸을 때 이렇게 비어 있는 데이터 투 샌드에다가 그냥 텍스트를 갖다가 집어 넣으면은 네. 깔끔한 URL이 떨어지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패스 값으로 들어가죠, 정확히는. 그죠. 저는 패스 예. 값으로. 네.
그거를 저는 생각보다 좀 최근에 깨닫고 굉장히 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던 주제이긴 했는데 우리 음. 동적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 고투 페이지 액션과 링크 요소를 활용하는 정석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파라미터 값과 패스 값으로 URL에 그냥 값을 넘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하는 페이지에 이 배경 영역이나 이런 페이지에다가 두어 서치포로 이 URL에서 값을 가져와 가지고 데이터를 서치해서 가져오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사실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파라미터나 패스 값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SEO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 동적 페이지, 이 정석대로 데이터 투 센더로 데이터를 넘기게 되면은 SEO 대응이 돼요. 오픈 그래프라든가 해당 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우리 봇들이 수집을 해서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되는데 파라미터나 패스 값으로 이 두어 서치포로 이 동적 페이지를 만들게 되면은 오픈 그래프 대응도 안 되고 검색 엔진에서 이 수집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약에 이 우리 사실 게시물이나 이런 게 SEO 대응이 되면 좋잖아요. 그렇기 그죠? 때문에 예, 그런 일반적인 게시물 페이지나 상품 페이지 같은 걸 구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정석대로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뭐 내 마이 페이지라든가 이 검색 엔진에 굳이 걸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뭔가 이렇게 파라미터나 패스 값으로 활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런 차이가 있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리해 주셨네요.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다가 직접 패스1 슬래시 패스2라고 썼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URL이 만들어지고 네. 겉으로 봤을 때 예쁘긴 하죠.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SEO 대응은 좋진 않다. 패러미터로 옛날에 제가 페이지 이동 많이 썼었는데 예측한 다음에 하는 거죠. 패러미터 뭐 페이지 네. 이퀄 뭐 마이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론트 단에서는 뭐 컨디션으로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식으로 풀었던 건데 역시 SEO 대응이 안 좋다.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여기 슬러그 값이나 뭐 슬러그를 특정 안 하면 자동으로 유니크 아이디 값 들어가죠. 여기에 제가 맞습니다. 데이터 샌드에 특정 객체 넣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추천한다라고 정리될 수 있겠네요. 잠깐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슬러그는 우리 데이터에서 이 슬러그를 따로 지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한 음, 건데 이제 슬러그를 지정하면은 슬러그가 첫 번째로 이 URL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에서 타입을 선택한 다음에 백업 필드를 선택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백업 필드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은 이 백업 필드라는 거는 이 URL을 그러니까 슬러그를 대체하는 어떤 필드 값을 이용할 것이냐 그걸 대체 필드 값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이 유니크 아이디예요. 슬러그나 백업 필드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이 유니크 아이디로 표시가 됩니다. 음, 제가 스샷을 빨리 날라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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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백업 필드 맞습니다.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페이지 맞습니다. 설정 맞습니다. 타입 네. 오브 컨텐트 고르면은 네. 이 중에서 어떤 걸 백업 필드로 쓸 거냐 여기 들어가는 거 그거죠. 맞습니다. 네. 네. 음. 자, 여기 그리고 네. 갑자기 네. 저도 아까 파라미터로 막 페이지 옛날에 쓰셨다고 했는데 그거를 아마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처럼 이 스테이트나 이런 파라미터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버블에. 그래서 이번에 음, 업데이트해서 음. 요 그 고드 페이지 보시면 replace the entry 이 옵션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 이 옵션이 뭔가 하고 봤더니 네. 이게 똑같은 동일 페이지에서 만약에 게시글 1을 데이터 투 샌드 했다가 2를 데이터 투 샌드 하면은 예전에는 이게 뒤로 가기 누르면은 네. 아예 안 먹었었는데 다른 데이터 엔트리를 체크를 했을 때는 이게 하나의 기록으로 쌓인다. 어, 약간 페이지 이동했던 것처럼. 그래서 음,
이게 음, 같은 페이지에서 같은 페이지로 이동할 때만 이 옵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덱스도 맞아요. 인덱스로 갈 때. 맞아요. 어, 커렌트 페이지로 예, 갈 때, 예, 막 예. 이렇게 좀 이게 오늘 시그로 팀이 있었으면 되게 유용하게 앞으로 쓰셨을 것 같은데 거기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되게 잘 만들거든요. 거기는. 음. 어차피 녹화해서 올릴 거니까 그 부분 알아서 공유해 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라고요. 네. 네. 자,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우리 뭐 SPA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음,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우리 보통 MPA와 SPA라고 하죠. 이거를 한번 주영님이 좀 설명을 어떻게 다른지 해주시면 아, 돼요. 그래 볼까요? 멀티페이지 앱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디폴트죠. 이렇게 버블 에디터에서 위에 누르면 나오는 이 페이지를 이용해서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뭐 디테일 페이지, 뭐 리스트 뷰, 에디팅 페이지, 크리에이트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어, 그렇죠. 그렇게 관리하는 거죠. 멀티 네. 페이지 앱. 싱글 페이지 앱은 이제 인덱스 안에다가 다 이제 때려 박는 겁니다. 크리에이트 페이지가 어떻게 좀 할까? 이제 저기 해볼 수 있냐면 이게 인덱스 페이지라고 해봤을 때 이게 인덱스죠. 까만색으로 하고 이 인덱스 안에 이제 그룹으로 어떻게 보면 페이지를 구성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홈 그리고 여기 아래다가 이어 붙여서 뭐 마이 페이지 이런 식으로 줄줄이 모든 페이지들을 다 갖다 붙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홈을 숨기고 마이 페이지를 보여준다라는 뭐 로직을 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뭐 홈에서 버튼 눌렀을 때 얘 숨기고 얘 보이게끔 하게끔 해서 페이지 음, 전환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싱글 페이지 앱이라고 설명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한 페이지 안에 다른 페이지 역할을 하는 영역들을 다 숨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원할 때 그 영역만 딱 띄우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 주영님 같은 경우는 옵션 세트로 이 페이지 네임을 좀 관리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죠. 이게 아까 이제 설명했다시피 이거를 결국에는 컨디션으로 관리를 하죠. 네, 얘를 이제 컨디션으로 관리를 하는데 컨디션에서 이제 when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랄까요? 컨디션을 when 보이나요? 아, 네, 보이네요. 보입니다. 네, when으로 해서 get URL 해가지고 패러미터든 그 뭐 패스 값이든 음흠, 할 수 있죠. 예, 네, 예. get 파라미터 그러니까 URL에서 특정 값이 있냐 없냐 네. 이거를 조건으로 하는 거네요. 이 근데 영역을 이게 보여주냐 마느냐. 예, 그죠. 옵션 셋이 만약에 없다라면 이런 예. 식으로 써요. is 뭐 my page 이런 식으로 하나씩 써가지고 하나씩 다 이름을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예. 이거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my 언더바 페이지를 했는지 my 대시 페이지를 했는지 그니까요. 헷갈릴 까먹을 것 때가 같아요. 있어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그냥 맞습니다. 예. 옵션 셋을 만들어서 음, 페이지라는 옵션 셋을 만들어서 my 언더바 페이지가 있고 뭐 폼이 음, 있고 땡땡땡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그 딱 특정한 세트로 말 그대로 옵션 세트로 관리를 하면 그럼 헷갈릴 일이 없겠네요. 그죠. 헷갈릴 일이 음, 없는 그 음, 정도의. 네. 야, 이거 SPA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진짜. 꿀팁인데요. 네. 그니까요. 오, 용준님 오셨네요. SPA 열심히 네, 이거 하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렇군요. 메모리 네, 잡아 먹죠. 그 로딩에 대한 이야기도 또 있죠. 사실 SPA가. 네.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용준님 저 완전 공감해요. 저는 그 파이썬 세대라기보다는 막 메모리를 무조건 안 쓰는 애들은 해제해줘야 되고 이제 막 쓰는 애들만 갖다 올려놔야 되고 요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버블 할 때도 좀 그대로 적용이 돼서 SPA를 하면서도 아 이게 버블도 무거운데 엘리먼트를 다 만들어 놓고 숨기는 거니까 약간 불안하긴 한데 다른 분들 보면은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주영님도 그렇고. 예. 근데 이거 SPA 너무 많이 엄청 많이 쌓아서 하다 보면은 일단 음, 에디터가 너무 느려져요. 엘리멘트 너무 많아가지고. 음,
아, 네. 에디터가. 그게 좀 많이 어. 킹 받습니다. 아, 약간 저도 좀 장단, 진짜 네. 네, 장단점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버블은 어떻게 보면은 MPA, 우리 정석대로 하는 거를 권장하긴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개발이 이게 어느 정도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인데 왜 SPA로 해야 되는지, 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우리 영일님이 질문하셔가지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페이지 장점. 네. 그, 왜 싱글 페이지로 하느냐. 저는 제가, 네, 제가 말씀 느꼈을 때 장단점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 주영님과 방금 들어오신 용주님 의견이 저도 좀 궁금하긴 하는데, 일단 제 기준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SPA는 처음 로딩은 되게 길죠. 왜냐면은 첫 페이지에 뭐 보여줘야 될 요소들을 일단 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보여주거나 숨겨야 될 걸 선택해야 되니까 보통 SPA는 첫 로딩이 느리다. 근데 그 뒤에 보여줬다 숨겼다 하는 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눈에 디스플레이했다가 논 디스플레이로 했다가 하니까 그 다음 전환은 좀 빨라 보이죠. 근데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클릭했을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크롬 탭에서 보면 이 세로 고침이 하나 도는 거랑 작동이 똑같다 보니까 이 음, 페이지에서 페이지로 넘어가는 로딩은 이제 SPA가 다 로딩된 이후보다는 좀 느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두의 그건 노코드가 지금 MPA 방식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 그래서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이게 페이지 이동이 있을 때랑 페이지 이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한 페이지 안에서 뭐 탭 전환 같은 건 되게 딱 빠릿한데 음, 페이지 전환 고트 페이지가 돼버리면 그 약간 뭔가 그 느리게 로딩되는 그 느낌이 그쵸. 제일 메인일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오늘 갑자기 생각나는데 SPA 네. 장점 중에 뭐가 있냐면 실제 버블 빌딩을 할 때 다른 페이지의 어떤 뭐 인풋의 값을 받아온다던가 다른 음, 페이지에 뭐 어떤 특정 요소의 커스텀 스테이트 값을 받아오다가 이럴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때 사실 멀티페이지로 풀면은 막 패러미터로 돌리고 패러미터 뭐 음, 액션으로 다 막 풀고 하는 좀 복잡해지는 것들이 싱글 페이지에서는 그냥 레퍼런스 할 수 있기 때문에 쉽다. 그런 장점도 좀 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첨언을 드리자면은, 그러면은 뭐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SPA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SEO를 고려를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MPA가 유리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쵸. 됐어요. SPA, 그러니까 싱글 페이지로 하시게 되면은 SEO에서는 크게 이렇게 좀 대응하기가 쉽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전략이나 기획 방향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최근에는 진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SPA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버블도 우리 아까 봤던 이런 기능들을 하나씩 추가를 하는 거 보면은 앞으로 아예 이 SPA에서도 뭔가 풀어나갈 수 있게끔 기능을 구축하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도 사실 듭니다. 네. 버블에서 버블이 열심히 열일해가지고 MPA 로드 속도를 개선하면은 사실 MPA 저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진짜. 아, 그쵸. 네. 저는 그 로드 속도가 좀 답답한 감이 있어서 SPA 좀 달라붙어 있는 상황. 음, 그거는 진짜 본인의 취향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속도를, 그러니까 원래 성격도 좀 느긋한 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다릴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델 코드도 느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걸 보면은 가끔씩은 아 이것도 그냥 웬만한 건 SPA로 풀어버릴까? 그러니까 섞어서 쓸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맞아요. 아, 적당히 근데 섞어 쓰는 것도 이거는 되게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운영단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뭔가 좀 본인의 서비스가 처음에 유저 설득을 좀 잘해야 된다 하면은 약간 저희는 이제 알려야 되는 상태인데 첫 로딩도 길다 하면은 이탈률이 음, 진짜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일단 첫 페이지를 빠르게 보여주고 여기서 후킹을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텐션이 높아졌을 때는 사실 뭐 다음 페이지로 가는 로딩 정도는 이미 락인이 된 사용자면은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컨택하시는 뭐 예비 창업가들, 사업가분들은 일단 처음에 어떤 갓 들어온 고객을 잡는 게 중요해가지고 저는 이 첫 로딩을 빠르게 하는 거에 의의를 좀 두는 편이에요. 요즘에 근데 버블도 빨리 이제 로딩 속도도 점점 빨라져서 옛날에는 막 11초 떴었는데 이제는 뭐 6초대로 줄고 네, 많이 맞습니다. 개선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또 최근에 과도기가 있었죠. 요금제를 그쵸. 변경하면서. 아, 그때 네. 진짜 정말 위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아, 이거 클레임 무조건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마땅히 저희가 대응할 방법은 없고. 용준님은 실제로 예. 그 이미 뭐라 해야 되죠? 그 앱 제작 수주 많이 받아보셔서 어허. 뭔가 고충이 느껴지는 댓글을 네. 작성을 네. 해주셨는데, 네. SPA가 앱 했을 패키징 할 때, 때 로딩 화면이, 그쵸, 음, 6초에서 8초 동안 이게 뭐 스플래시 화면이라고 플래시. 로딩 화면 그런 게 네네네. 없으면 그냥 흰 어허. 화면으로 있잖아요. 네. 아, 이거 맞아요. 진짜 이거 어떻게 크리티컬하네요. 대응해 네. 주세요, 진짜? 이야. 갤럭시는 저도 예전에 들어봤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음, 대응하시나요? 이거는 또 본인 거면은 난 느려도 괜찮아 내 서비스니까 하는데 남의 서비스가 이제 느리다고 하면은 약간 고쳐줘야 되죠. 정용준님 혹시 그 BDK 음, 쓰시나요? BDK가 안드로이드가 음. 엄청 느려서 아, 저도 어쩔 수 없이 BDK 쓰지만 좀 음, 그런 거 있습니다. 네. 로드 속도. 네. PWA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우리 PWA나 앱 래핑은 저희가 다음에 웹이나 주제로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때 좀 더 깊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 동적 페이지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슬러그 세팅인데요. 우리 앞서서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액션에, 그러니까 이게 슬러그 세팅은 사실 저도 약간 이해는 안 가는데, 무조건 액션을 따로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보통 데이터를 생성할 때 create new thing 이 액션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슬러그 값을 바로 설정을 못하고, 다음 액션을 하나 더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set a things slug 이 액션을 추가를 하는데,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게 그렇다면 어떤 걸로 슬러그 값을 지정해야 되느냐? 이건 것 같아요. 네.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일단은 저는 한글 최대한 안 쓰려고 하고 있고, 왜냐면 음, UTF-8 인코딩 막 이상하게 들어가는 게 네네네. 좀 그래서. 그쵸, 네. 그쵸. 맞습니다. 근데 그, 이게 그 결국에는 보통 그 데이터의 뭐 타이틀을 가져간다든지 제목을 가져간다든지 이렇잖아요. 그쵸. 네네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SEO 전문가분들이 좀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 건 결국에는 이 제목, 음, 한글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모드에노 코드도 저는 그냥 넘버링으로 했다가 URL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저는 이제 그런 조언들을 듣고 지금의 이제 제목으로 바꾼 건데 이게 사실 저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SEO에 유리한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이거는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 안타깝게도 이 SEO가 테스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장기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마음이 좀 소심하다 보니까 그냥 전문가들 말씀을 듣고 그냥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 되게 큰 프로덕트, 엔터프라이즈급 프로덕트를 보면은 보통 다 넘버링이나 이제 난수로 하죠. 맞아요. 네. 그런 쪽들은 아무래도 SEO가 이미 다 잘 되어 있고 트래픽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네. 희철님 주변에 있는 SEO 전문가분들도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고, 또 제 주변에도 아예 이 SEO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 그분들이 이제 예. 팁으로 전수를 해줬던 게, 이, 뭐,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키워드가 URL에 있는 게 진짜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고, 이게 뭐 구글은 되게 고도화가 돼서 URL에도 있어야 되고 뭐 내용에도 있어야 되고, 내용 길이가 뭐 몇백 자일 때 한 단어 정도. 왜냐면 막 내용이 500자인데 뭐 버블이라는 단어가 막 50개 있으면 이거는 또 스팸 처리야. 맞아요. 네, 그걸 또 스팸 처리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 비율, 이 인공지능이 요 정도면 적절하게 들어갔다의 비율을 뭐 맞춰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심지어 다음 같은 경우는 거의 그 SEO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검색 엔진 취급을 안 한대요. 왜냐면 다음은 너무 로직에 좀 검색 로직에 뒤처져 있어서. 그래서 다음은 어느 정도로 이게 로직이 너무 혐오하게 드러나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분당 피부과를 뭐 SEO로 다음에서 노출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아예 그 본인 홈페이지에다가 서브 도메인을 하나 달아서 한국어로 분당피부과.kr 이렇게 하면 그게 1등으로 잡힌대요. 그 정도로 이 도메인의 힘이 강력한데, 이제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이 조건 저 조건 붙여서 좀 지금은 좀 희석이 됐죠. 그래도 아직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배기가 싫은 거는 공유할 때 좀 인정은 하는데, 전 오히려 그냥 한국어를 슬러그에 무조건 이제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제목인 거죠. 그쵸, 맞아요. 음, 그렇군요. 그 내용이 참 충격적이긴 하네요. 다음은 검색 엔진으로 안 친다. SEO 이야기만 해도 네, 사실 하루 뚝딱일 것 같네요. 그쵸. 맞아요. 하루 부족해요. 네. 사실 SEO도 저희 웨비나에서 한번 다루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탭 전환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거는 앞서서 많이 얘기는 하긴 했어요. 우리 SPA도 어떻게 보면은 탭 전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탭 전환은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테이트로 전환하는 방식, 두 번째는 고투 페이지를 활용해서 파라미터나 패스 값으로 이 탭을 전환하는 방식인데, 요게 어떤 게 더 좋은지 소정님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자, 탭 전환이요? 워크플로우와 워크플로우와 죄송합니다. 스테이트군요. 예. 음. 스테이트와 고투 페이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두 개 다 써봤는데, 예. 최근은 거의 스테이트로만 관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탭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탭에 이게 내용이 여러 탭으로 쪼개진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탭 하나하나에는 그렇게 무거운 그 엘리먼트들이 막 꽉꽉 채워진 상태가 아닌 거를 상상을 해서, 저는 음, 탭 전환은 보통 네. 일단 아까 SPA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미리 탭을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네. 이제 그걸 감싸는 그룹에 이제 이 탭에 지금 뭐 마이 페이지면은 내 주문 아니면은 내 프로필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를 관리해서 그거를 뭐 누를 때마다 셋 스테이트로 바꿔서 그걸 하이드 쇼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제가 예전에 템플릿 구매했을 때 어드민 쪽에서는 이 탭 전환을 고투 페이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어드민 페이지인데 고투 페이지 어드민을 다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파라미터 주는 것처럼, 파라미터 주는 것처럼 해서 뭔가 리프레시가 한 번 되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스테이트를 너무 애용하고 스테이트만 사용해서 지금 중립적인 그 의견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영님이 좀 중립적인 의견으로 두 개 다 써보셨을 때 비교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스테이트랑. 저는 딱 기준이 이거 같아요. 브라우저 뒤로 가기. 음, 브라우저 뒤로 가기 오, 했을 때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에 따라서 음, 이제 스테이트로 풀게 되면 브라우저 뒤로 가기 눌렀을 때 이거
탭 전환했던 거 그 이동을 무시하고 그 전에 페이지로 돌아가고 고트 페이지로 탭 전환을 풀었다면 브라우저 뒤로 가겠을 때 탭 전환했던 것들이 다 남아 있어서 그렇죠. 네. 딱 저는 그냥 그 기준으로 보고 있어서 가끔은 이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탭 전환인데 뒤로 가게 했을 때 이전 탭으로 돌아가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메뉴 구성 같은 거 할 때. 네, 그래서 저는 딱 이 기준으로 되게 생각해요. 좋은 정리인 것 같아요. 스테이트는 임시 데이터이기 때문에 뒤로 가기를 하거나 페이지를 벗어나면은 그게 다 사라지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고투 페이지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 서비스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로 하게 되면은 보통 작은 영역에서 탭 1번, 2번, 3번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좀 다루는 게 많다 보니까 어, 이 테이블이라고 하죠. 리피팅 그룹으로 테이블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약간 탭 전환을 하듯이 이 고투 페이지로 계속 돌려가지고 파라미터에서 이 두어 서치포 조건식에 해당하는 그 값으로 많이 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탭 전환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게 탭 전환이거든요. 데이터를 계속 바꿔 교체하면서 이 아, 내용물이 바뀌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 없이 스테이트로만 했을 때 생겼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뒤로 가기 하면은 다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어 결국에는 새로 네. 예. 결국에는 그 페이지 이 어떻게 보면 필터링이 된 거잖아요. 하나의 필터링이 된 거를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스테이트로는 그게 안 되니까. 그죠. 네. 그렇게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되게 이게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고투 페이지로 같은 페이지에서 이렇게 돌리는 게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거의 심리스하게 스테이트로 하는 것과 저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같은 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속도가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되게 신속하게 교체가 되는데 이게 워크로드 소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테스트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쉽지 되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액션이 액션. 한번 그렇겠죠? 예. 그런 그렇게 된다면 약간 치명적이긴 한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테스트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테스트해서 제가 공유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외에도 혹시 여러분 중에 탭 전환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라고 네,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공유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요 두 가지 방식이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쓰는 보편적인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너무 정리를 잘했나 봐요. 아직 예, 말씀 주시는 분이 없으신 걸로 보니까 저희 생각보다 좀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인 Q&A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채팅창에서 열심히 저희한테 이렇게 질문을 많이 남겨주셔 가지고 중간중간 관련된 거는 라이브로 바로 처리를 했는데 저희가 미처 대답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번 시간에 한번 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슬러그를 한국어로 하면 인코딩 문제가 생긴다는 게 정확히 어떤 문제인가요? 지금 아주 바쁘게 네, 공유를 해 주고 계신데 바로 요겁니다. 이게 보면은 콘텐츠 뒤에 이게 슬러그 값이 지금 한글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유를 할 때는 이게 한글은 컴퓨터에서 인식이 좀 어렵다 보니 이런 식으로 인제 인코딩 되어서 예, 이게 UTF 파일 뭐였죠? 하여튼 네. 그 방식으로 인코딩이 되어서 이걸로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듈 노 코드 단톡방을 보면은 가끔씩 이런 형태로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되게 지저분하죠. 이런 좀 문제가 이해 안 있다. 됐다 정도가 네, 될 것 같아요. 가끔은 맞습니다. URL을 이제 네. SMS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아, 그쵸. 맞습니다. SMS 그 30자인가 45바이트인가 그거 있잖아요. 음. 90바이트인가. 그것 그러네. 때문에 저희 고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URL 줄이느라고. 아, 이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단축 URL로 변환시키는 플러그인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비틀리를 결국에 저는 쓰긴 썼는데. 아, 그럼 API나 이런 걸로 네. 운동을 하셔서 뭐 아무튼 그렇게도 뭐 할 수 있겠네요. 네. 문제라기보다는 좀 못생겨지고 이제 길어진다 정도가 문제라면 문제죠. 그쵸. 큰 문제죠. UI적인 문제인 거죠. 그죠. 아, UX적인 문제군요. 예, 좋은 경험을 주는 게 아니니까. 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통 워드프레스는 SEO 점수를 제공하는 편인데, 노코드 서비스도 바로바로 SEO 점수를 제공하는 플러그인 같은 게 있을까요? 관리를 하는 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혹시 그 플러그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플러그인 뭐더라? 워드프레스 SEO 관리 끝판왕 그 플러그인이 메스, 있었는데? SU 메스? 이거 맞으시나? 그거였나? 그 제가 글, 워드프레스 쓴 지 오래돼가지고. 막 글 쓸 때 이 글이 SEO에 얼마큼 네, 적합한지, 그쵸, 막 그쵸. 네. 초록불, 막 맞아요, 맞아요. 주황불,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 노코드 서비스라고 노코드만 전용으로 이렇게 SEO 점수를 제공하는 플러그인은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그 브라우저 확장 익스텐션 중에 이 SEO 점수를 체크하는 플러그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SEO 전문가분들이 그냥 버블로 만든 프로덕트도 그걸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사후에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은 물론 이제 사후 관리긴 한데 내가 올린 콘텐츠가 SEO 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제시하는 글자 기준이 있잖아요. 뭐 제목 타이틀이나 뭐 메타 디스크립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나 이런 거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사후에 이렇게 내가 제대로 했는지 좀 점검을 하는 편이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점수 기준도 이 서비스에서 측정하는 그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검색 엔진에서 몇 점을 매기는지 바로 이렇게 아는 툴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영님이 예. 말씀하시는 동안 추천 툴들을 써주셨네요. 네네네. 그게 버블에도 요스트였던 것 있으면 같은데. 좋겠다. 예, 요스트 맞아요. 예, 예, 그것도 있고. 저거였던 것 같아요. 워드프레스. 맞습니다. 맞아, 예, 예. 워드프레스에서. 아마 저게 거의 대부분 워드프레스에서 저 툴을 쓸 것 같은데, 음, 버블 플러그인에서는 저 요스트 정도는 아마 맞아. 없지 싶어요. 그리고 보통 버블 플러그인은 에디터 단계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음, 예, 그게 사후에 라이브로 돌아가는 그 SEO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구글 익스텐션, 그 크롬의 익스텐션, 이걸로 확인을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저도 생각날 때마다 들어가서 체크는 합니다. 자, 그리고 SEO만 생각하면 워드프레스 이용하는 게 좋을까 싶네요.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음, 저 그렇게 따로 사용한 사람 케이스들 들어봤어요. 물론 서비스에 따라 어, 다르겠지만 예, 랜딩 예. 같은 소개 페이지 같은 거를 이제 워드프레스 혹은 어, SEO가 잘 돼 있는 플랫폼을 쓰고 음, 실제 서비스는 이제 버블이든 다른 데로 돌려서 음. 한다는 케이스도 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인 페이지 전환을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아시죠? 우리 모두의 노코드나 혹은 단톡방에서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러면은 많은 숨은 고수님들, 우리 뭐 숨고라고 하죠. 숨고님들이 답변을 주실 겁니다. 예, 거기에서 많은 도움 얻으시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야심차게 한번 새로 준비한 포맷인데 많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각자 좀 노하우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식의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노하우를 공유하는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볼 거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혹은 뭐 이런 거 정말 다뤄보고 싶어라는 게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또 저희한테 얘기를 주시면은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